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정쌤입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1학기 영어 내신 만점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학교 2학년이 올라와서 이제 첫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시험은 사실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잘 보고 싶은 시험일 텐데요. 오늘 선생님이 영어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공부법에 대한 팁들도 가득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도요. 1학년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레슨별로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리슨 앤 스픽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 회화 표현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그래머와 이제 본문, 리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이 문법과 그리고 문법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로 이루어진 우리 본문 학습이 될 텐데요. 먼저 2학년 1학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법 내용들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문법 포인트들 딱 7가지만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 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중1의 어떤 기초 영문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메우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학교 2학년 영어를 하면서 내가 구멍이 난 곳은 계속해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면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을 꼭 메우는 식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문장의 형식과 이제 시제 파트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 다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지만 2학년 이제 문법 파트에서는요.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2학년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3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에서도 계속 만나게 될 중요한 문법들이 대거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첫 단추를 잘 깨야겠죠. 자, 먼저 문장의 형식에서는 1학년 때 2형식을 조금 집중해서 배웠다면 우리 2학년 때는 5형식이 메인이 될 겁니다. 5형식이 또 까다롭거든요.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제에서 현재 완료라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시제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준동사는 역시나 1학년 때 봤습니다. 맛보기로 봤었는데 우리 2학년 때 이제 확장돼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들이 또 까다로워하는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인 수동태를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비교급이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3가지 문법 용어로 나누어서 우리가 비교급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접속사입니다. 뭐 if, when, because 같은 접속사들, 추가해서 so that 구문 같은 접속사들도 만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사실 관계대명사는 정말 중요하기도 하면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포인트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제 1학기 정도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선생님이 7개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관계대명사, 수동태, 그리고 준동사 파트, 현재 완료까지 까다로워하는 문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각각의 문법 포인트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을지를 선생님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문장의 형식에서는요, 이제 5형식이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했죠. 우리 5형식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애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어떤 종류인지도 중요하겠지만 5형식 동사가 여러분들 목적 보어가 나오는 게 또 엄청난 특징 아닙니까? 그 목적 보어의 형태에 어떤 형태를 내가 써야 될지가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시제에서는 현재 완료가 처음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얘도 이제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현재 완료는 4가지 용법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 4가지 용법을 주의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를 꼭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동사에서는요. 우리가 1학년 때도 사실 투부정사, 동명사의 개념 정도는 살짝 봤거든, 그쵸? 근데 2학년에 올라와서 이 투부정사의 역할이 되게 많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전부 다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되고, 그 중에서 또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엄청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석을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서 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또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칠 게 없더라. 준동사 파트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3학년이 돼서도 계속 확장돼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미리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좀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태입니다. 태는요, 사실 이 수동태라는 건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죠. 우리말에 있는 수동태는 사실 전부 다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이런 문장 전환들을 여러분들이 꽤 어려워합니다. 그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또 수동태 문장 자체의 부정문, 의문문을 바꾸는 그런 문장들에서도 오류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 의문문이 워낙 이제 동사의 종류도 영어에 꽤 있고 그 의문문에 만드는 방법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수동태를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요거에서 또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은 뭐 as 비교급, 그 다음에 more than 비교급, 그 다음에 더 플러스 most를 쓰는 또는 est를 쓰는 이런 최상급 같은 요런 것들은 사실은 자잘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죠. 비교급의 변화 형태라든지 최상급의 뭐 불규칙 변화 형태라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자잘하게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네, 그 포인트들 역시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에서는 이제 요 멘트를 꼭 듣게 될 거예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건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요 부분 꼭 집중해서 학습을 해 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자면 이 주격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이 주격관대 바로 뒤에 있는 동사와 이 선행사를 수일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오답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문법 포인트는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거고요. 사실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문법이 주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머를 바탕으로 본문 학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는 서술형 대비까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래머를 좀 탄탄하게 다져둬야겠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문법 말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문 학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본문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신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이 본문을 달달달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본문 암기는 정말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감당이 안 돼. 분명히 감당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본문 암기는 절대 지양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문법적 이해를 기반으로 본문 내용을 여러분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겠죠.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시는 부분들 중요한 문법 포인트나 표현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어디가 중요한 건 알아야 되니까 필기를 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복습을 할 때, 이제 본문 학습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일단 한글 해석본을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이 직접 영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일단 한번 내 실력을 적나라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한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영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영어를 일단 되는 대로 써본 후에 정답과 비교하면서 내가 틀린 부분을 빨간색으로 다 고쳐보는 거죠. 고치면서 파악을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고치면 안 되고 내가 문법적인 오류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문법이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또는 스펠링 실수를 너무 자주 범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만의 약점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첫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내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출제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곳은 학교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수업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 시험 점수를 좀 설정하고서 시험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목표를 좀 정하고 내가 이 점수를 왜 받고 싶은지도 이유를 한번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후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오늘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팁은요. 바로 실천입니다. 사실 이 많은 내용들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들 합니다. 여러분들 계획 잘 세워서 반드시 실천해서 여러분들 첫 2학년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은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